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경기 막판에 있었던 오프사이드 장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상황만 보여드리면 바이에른 뮌헨이 마지막에 득점이 급하다 보니까 앞쪽에 마즈라위와 더리우트 수비수들을 모두 올려놓고 이 선수들이 뛰어나가고 있었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 더리우트와 마즈라위가 뛰어나가는데 마즈라위 쪽으로 패스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리디거의 뒷발과 마즈라위의 움직임이 사실은 거의 동일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사이드인지 온사이드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마즈라위와 그리고 측면에서 뛰어들어오던 맨디와 경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볼이 경합을 하다가 맨디의 머리에 맞아서 수비라인 앞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수비라인 앞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앞쪽 공간으로 밀러와 레알 마드리드의 나초가 이 앞 공간으로 뛰어들어서 세컨볼을 경합하거든요. 그런데 경합을 하는 순간 이미 휘슬이 불려요. 왜 휘슬이 불렸냐? 이 앞장면에서 마즈라위와 맨디가 경합하는 상황, 이 장면이 마즈라위의 오프사이드다 라는 판정 때문에 휘슬이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보시면 이미 사이드라인에서 깃발이 들려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휘슬이 불리는 순간 밀러가 이 세컨볼 경합에서 이겼고요. 세컨볼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더리우트가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마즈라위의 오프사이드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왜 오프사이드 선언을 했느냐, 그리고 우리의 득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VAR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저 장면이 오프사이드냐 아니냐는 일단 뭐 여러 매체에서 줄을 그어보고 했었지만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프사이드인지 온사이드인지는 VOR에서 그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마즈라위의 오프사이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심판이 휘슬을 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심은 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프사이드냐 아니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휘슬을 빨리 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더리우트가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부심이 본인이 깃발을 먼저 든 것이 실수였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의 이야기를 했었다 라고 밝혔고요. 투엘 감독도 부심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차피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마즈라위의 움직임이 오프사이드인지 온사이드인지 제대로 판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성급하게 판단해서 불지 말고 기다렸다가 세컨볼이 떨어졌을 때 거기서 바이에른 뮌헨의 득점이 어쨌든 나왔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득점을 본 다음에 VAR을 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규정에도 VAR이 이제 있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프사이드를 성급하게 불지 말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득점이 들어간다면 그 상황에서 VAR을 보면 된다 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빠르게 불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엘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공식 인터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심판의 사과를 받아들이느냐 라는 질문에 매우 어렵다. 지금은 준결승전인데 사과를 받아들일 때가 아니다. 모든 선수들과 감독 코칭 스태프는 이제 고생을 해야 되고 실수 없이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4강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4강전에서는 심판들도 그렇게 실수 없이 플레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실수가 나와버리면 사실은 사과해도 소용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았다면 바이에른 뮌헨이 득점을 할 가능성은 당연히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즈라위와 맨디가 제공권 싸움을 했을 때 세컨볼이 떨어지는 순간 나초랑 키미가 달려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달려들 때 이때 이미 휘슬이 불렸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세컨볼 경합을 할 때 나초가 달려가다가 멈춥니다. 휘슬 소리를 듣고. 그리고 부심의 이 깃발을 본인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다가 멈춰요. 그래서 밀러가 세컨볼 싸움에 이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컨볼 싸움에 이겼을 때도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더리우트가 슈팅을 하는데 이미 휘슬이 불렸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들이 이 슈팅을 막을 생각이 일단 없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더리우트가 조금 더 쉽게 슈팅을 하고 여기서 득점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첼로티 감독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오프사이드와 관련한 이슈는 설명하기 간단합니다. 오프사이드가 아닐 가능성도 당연히 있지만 심판이 더리우트가 득점을 하기 전에 휘슬을 불었기 때문에 우리는 플레이를 중단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휘슬이 불렸기 때문에 우리가 플레이를 멈췄고 거기서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리우트의 득점이 나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당연히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이게 더리우트의 득점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득점이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이제 휘슬이 안 불려서 진심으로 막았다면 득점이 될 가능성이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확률이 줄어들지라도 거기서 혹여나 더리우트가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들이 열심히 방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 그리고 나초랑 밀러가 경합을 하는데 나초가 휘슬 소리를 듣고 멈춰 있지 않아도 달려들었다 하더라도 밀러가 경합을 해서 나초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더리우트에 떨궈줄 수 있었던 확률, 그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휘슬을 불지 말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상황이 완료가 된 다음에 혹시나 골이 들어가면 VAR을 봐라. 이게 이제 피파의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무조건 더리우트가 득점을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더리우트가 득점할 가능성, 혹은 더리우트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이제 우당탕탕 하다가 다른 선수가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득점이 들어갈 확률, 그러니까 공격권을 빼앗겼다 마지막 그 결정적인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엘 감독이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그 판단은 정말 재앙적인 판단이었다. 왜 그러냐면 피파가 정한 규칙은 오프사이드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재앙이다. 왜 그러냐면 더욱이나 레알 마드리드의 두 번째 득점 장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상황이었는데 계속 경기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이 장면을 보면 리디거가 약간 뒤로 빠져서 볼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나초가 리디거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뒤쪽에 파볼로비치가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리디거가 볼을 잡았을 때 리디거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가 순간적으로는 판단이 안 될 수도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휘슬을 불지 않고 일단은 그냥 내버려 뒀고요. 공격이 진행 중이니까. 그리고 리디거가 크로스를 올릴 때도 호셀루가 뛰어들어가는데 이 장면도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장면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리디거가 크로스를 올릴 때 휘슬을 불지 않고 호셀루가 득점을 할 때까지 가만히 놔뒀습니다. 만약에 리디거가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 휘슬을 불어서 호셀루가 멈춰서서 슈팅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골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휘슬을 성급하게 불었다가 그 장면이 오프사이드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프사이드가 애매한 상황은 불지 않고 상황을 일단 지켜보고 VOR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그게 판정을 하는 프로세스인 건데 이 프로세스를 마지막 상황에서 따르지 않았다. 이게 당연하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더리우트가 슈팅을 통해서 골망을 흔들었으니까 왜 VAR을 안 보냐? 골이 들어갔으면 어쨌든 VAR을 봐서 마즈라이가 오프사이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골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여기서 이미 휘슬을 불었죠. 더리우트가 슈팅을 하기 전에 휘슬을 불었다는 건 그 장면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의 모든 상황은 시작과 끝은 심판이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심판이 저 경합 장면에서 이미 그 상황을 반칙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휘슬이 불린 순간 그 뒤의 상황들은 이미 오픈 플레이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리우트가 슈팅을 한 건 경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VAR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쨌든 저 판정이 만약에 휘슬을 안 불었다 하더라도 더리우트가 득점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사실은 득점을 할 가능성이 엄청 높은 상황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줬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 장면이 경기 끝나기 직전에 나왔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마지막 공격 찬스, 따라잡을 수 있는 그 마지막의 희망, 이 희망을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잃어버렸다. 그 공격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심판이 없애버렸다. 그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나쁜 판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투엘 감독의 이야기처럼 경기가 끝난 다음에 심판이 아무리 사과해봐야 이미 경기가 끝났고 결과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과는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게 경기가 끝나버리고 말았네요.